시험 범위요. 자, 여기는 항상 보통은 2문제씩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면 겁나 어렵게 나와.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 4점 몇 이 정도로 상으로 나와. 왜냐? 애들이 어려워해. 그리고 잘 잊어먹어. 그래서 2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나온다. 더 나올 수도 있어. 자, 봐봐. 우리는 오늘 배울 게 삼투압이에요. 그러면 개념 먼저 적고 들어갈게. 자, 첫 번째 삼투라는 현상은요,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나요. 그러면 세포막은 우리 어제 배웠던 특성이 뭐냐면 반투각성. 어제 했어. 반투각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너무 큰 거는 통과를 못해. 자, 그럼 이거야. 안팎의 다른 농도에 있을 때 무엇이? 물 분자가. 그러면 어제 적었던 게 용매가 이동한다 라고 배웠죠. 물 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런 현상을 뭐라 하냐? 삼투라 한다. 삼투라 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을 거야.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데 무엇이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해요. 물이 이동해. 그래서 어제 빈칸 놔뒀던 거 채우시오. 물만 이동해요 그러면? 응, 물만 이동해. 물만 이동해. 다 적었냐? 넘어간다. 야, 나름 어제 빵구 설명 너무 디테일하게 잘했는데. 네, 그라데이션. 그치, 그라데이션까지 해가지고. 그치.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중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삼투는 용어가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르는 용어, 명칭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비교해서 차이점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 저고리. 외우는 방법 저고리. 이거 항상 문제 풀면서 쓰세요. 쓰면서 풀세요. 그래야지 검토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저고리는 뭐냐면 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무엇이? 물이.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좋은 법칙. 그런 거 따지지 마. 우리는 과학 시간이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왜? 저거 리가 진짜? 자, 이거 항상 쓰면서 풀어. 그러면 물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왜? 세포막이 있으니까. 용질은 이동 못 하거든. 자, 그러면 요거 그림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보면은 오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빨리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이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 직접 그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면 요 정도 그릴 거야. 요 정도. 여기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힘내. 잘 그려봐. 네. 아니면 캡처해서 써도 돼. 보기만 해다오. 자, 캡처해서 써도 돼. 아, 그나저나 패드 다 받았냐? 패드 신청했었잖아. 냈어. 오케이. 응.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가 부르시겠지. 자, 그럼 내용 나갈게요. 3, 2, 희윤이가 고민이구만. 자, 3투. 역시 무한정.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은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나요. 근데 세포막은 반투각성이야.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나는 확산의 종류이고, 근데 차이점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확산과 삼투의 차이점이에요.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그래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비교해서 표를 그릴 건데 요 정도 그릴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공간 잘 배치 생각해봐.
자, 벌써 졸리다고?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네, 갔다 오세요. 버리고. 아, 뭐야. 난 또 친절하게 휴지 준 줄 알았잖아. 아. 저격하는 이름이. 저격하라고? 저기요. 자, 어떻게 그거 필기라고 머리에 외워주시고. 저격하는 뭐 왜? 이건 민트 라떼거든. 수업 시간에 뭐 네. 있는데? 자. 나는 민트파다. 민초. 아이스크림 중에 민트 초코 있다고. 엄청 맛있어. 우유도 드세요. 우유는 딱히 찾아 먹진 않지만 아이스크림은 찾아 먹어. 민트 초코 짜장면 어떠세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뭐야? 민트 초코 이게 있던 치킨 있는 거 알지? 네. 맞아요. 그거 어떠세요? 그거는 유튜브 애들이 엄청 했는데 그거는 아니래. 근데 민트 초코 소주는 어떠세요? 소주는 못 먹어. 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은 괜찮아. 취향 맛이 나. 걔는 아이스크림일 때 아름다운데 왜 자꾸 이상한 걸로 자, 나오는지. 비교를 할 건데 전홍도, 그다음에 등장의 고농도, 그다음에 동물세포, 식물세포 비교할 거예요. 정장에 이몸동. 그것도 사야 된다고? 잡기려고 먹는 거 아니었어? 점심 먹고 양치한 거지. 나 양치하니 또. 자, 어느 정도 거의 그려진 것 같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비교돼서 이 차이점 때문에 현상이 좀 달라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동물은 적혈구를 예시로 많이 하고요. 식물은 양파세포를 양파세포를 예시로 많이 합니다. 가장 구하기 쉽잖아요. 동물은 피 한 방울로 찍 하면 되고 양파 껍데기만 벗기면 되잖아요. 구하기 쉬우니까. 관찰 결과도 또 엄청 잘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등자, 이게 같을 등자거든요. 그래서 등장액은 세포와 바깥의 액체의 농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등장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액체가 그거 송이잖아. 롤송 아니야? 맞아요. 워시밴드. 구둥등장인가? 할 수 있어.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인기야, 인기. 검색해서 찾아봐요. 자, 그럼 자주 나오고 잘 틀리는 거 예시 좀 지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3층. 무릇 유입과 유출은 항상 있다. 원래 과학은 항상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지문으로 뭐가 나오냐면 물의 이동은 없다. 유입 유출 이동이니까. 자, 이게 오답 지문으로 엄청 매번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있어.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일 뿐. 등장에 같아서. 유입 유출은 항상 있어. 그래서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틀린 거 살펴보고 동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로 예시를 하면은 그냥 잘 들어봐. 로이는 할 수 있을 거야. 자, 적혈구는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가운데가 온푹 들어간 형태예요. 약간 도넛 모양처럼 생겼죠. 요렇게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기면 혈관을 이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어. 자, 등장액에 넣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는 물이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눈물 먹어본 적 있지 않냐? 눈물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피도 먹어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짭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글을 할 때도 상상할 때도 생리식염수를 쓰는 거야. 링검 할 때도 염수를 쓰잖아. 식염수에다 포도당 있으면 링거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퍼센트가 나랑 세포랑 맞으면 등장액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유입 유출량이 같아요. 그래서 세포 막을 통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있는데 그 양이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혈구에다가 내가 소금물을 넣었다고 합시다. 또는 설탕물을 넣었다고 합시다. 즉 농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변하냐면 물이 빨려. 고농도가 바깥이에요? 자, 쌤이 해상. 해줄게. 해상. 자,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넣는다면 고농도의 물에 담근 거야. 그래서 안쪽은 저농도가 되고 바깥쪽은 고농도가 되는데 현상 어떻게 되냐면 쭈그러들어요. 해상 같다니까. 근데 진짜 현미경으로 관찰하잖아. 이렇게 약간 도깨비 변망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오면서 쭈그러들어. 그럼 이거야. 저고리 기억하라고 그랬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량은 없냐? 있긴 있어요. 근데 양이 적을 뿐. 그래서 문제 풀 때 세포 안쪽 바깥쪽에 전지 곤지 적으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풀면은 안 헷갈리고 잘 풀 수 있어요. 그럼 이거야.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쭈그러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너무 좀 심화 버전이긴 한데 사람의 적혈구를 뽑아서 상어의 혈장에 담그면 사람의 적혈구가 쭈그러들어. 상어 사는 데가 어디야? 바다. 바다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혈장의 농도 좀 더 높거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사람 거를 뽑아서 사람의 혈장에, 아니, 상어 거를 뽑아서 사람의 혈장에 담그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 커져. 자, 그러면 이거야. 이번에는 저농도. 가장 대표적인 게 물에다 담근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돼. 누가 파먹었나? 터졌어. 그러면 요거는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요. 용혈 현상은 뭐냐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 알죠? 헤모글로빈은 분자 중간중간에 아니라 분자의 중간에 철이 있는데 그게 철이 붉은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헤모글로빈 빠져나오면서 마치 피가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는 데서 용혈 현상이라는 명칭이 부여졌어요. 그럼 이거야. 저농도, 고농도를 표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적혈구를 빼서 물에 담갔다고 하면은 밖이 저농도 예를 들어 이렇게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해. 항상 물은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 그러면 유입량은 많고 유출량은 적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 터지잖아요. 같은 논리야.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터져버려. 그래서 유입량이 너무 많아서 적혈구가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물세포를 봤는데 이번에 식물세포를 볼게요. 식물세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데 자, 쌤 그림을 그릴게요. 배추를 그릴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배추. 너희 오늘 먹는 배추. 안에 또 있어? 배추. 배추 얘기 배추야. 먹는 배추 말고 배추다. 그럼 배추야. 그럼 이거 배추를 쌤이 소금물에 담가놓거나 소금을 왕창 뿌렸다고 생각합시다. 소금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리면 이제 이게 배추요. 터져라. 맞아, 그거야. 나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린 이거를 숨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밖이 소금물이야. 그러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근데 또 이게 있어. 우리가 샐러드를 먹을 때 아삭아삭하게 먹고 싶으면 그냥 물에다 담가 놓죠. 네, 찬물 뭐. 그러면 배추가 살아나요? 살아났지. 오. 영이네. 그럼 저걸 그림이 좀 병맛이긴 한데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그치, 더 커진 거야. 더 커진 거야. 이것도 이렇게. 더 커진 거야 이렇게. 실제로 상추도 그러지 않냐? 상추도 좀 물에 담가 놓으면 더 이렇게 살아나잖아. 울퉁불퉁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상추가. 샐러드 생각하면 더 쉽지. 잘 안 먹어가지고. 그렇고 샐러드 잘 안 먹는 건 쌈을 잘 안 먹는 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념하게 봐야 될 거는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랑 다르게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의 차이도 생깁니다. 자, 먼저 쌤이 식물 세포를 그릴 건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등장액에 넣으면 똑같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금물에 담갔다고 합시다. 야, 다경이 그렇게 김병지 쌤이 좋아? 목소리 들으니까 엄청 반가워하네. 이걸 갑자기 화장한다고? 자, 그게 들리긴 했어. 그러면 소금물에 담갔으면 밖이 고농도고 똑같이 적을게. 밖이 고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깥으로 유출량은 많고 유입량은 적은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세포막이랑 끊어서 그려야겠다.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요. 원형질 분리. 세포막하고 세포벽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거야. 새로운 명칭이 나왔죠. 새로운 명칭 나오면 과학에서는 잘 물어보잖아요.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그럼 아까 위에 있던 적혈구 같은 것도 용요 현상 이렇게 부르는 명칭. 그 다음에 저농도에 넣었다. 그러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원래 쌤 그림 잘 그리는데 그림이 오늘따라 안 그려지네. 너무 설레셔서 그런가 봐. 그런가 보네. 금요일이라. 놀러 갔을 때. 왜냐면 지금 쌤이 4일째 야근하고 있거든.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막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럴만 하지 않냐? 그럴만하네요. 그치, 오늘 놀러 가도 된다고. 비만 안 오면 된다고. 하필 바람데. 그러니까 고마워. 그림이 지금 다 똑같아야 되는데 쌤이 약간 너무 조그맣게 그리긴 했는데 그림은 기술의 힘을 빌리지 뭘. 기술의 힘이 못 빌리겠네? 뭔가 이상해졌는데? 아니야, 기술의 힘은 다시 됐다. 세포벽은 안 터져요. 세포벽은 안 터져.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거 봐봐. 자, 물에다가 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밖이 안쪽이 고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유출량은 없냐? 있어. 적을 뿐. 유입량이 많은 거야. 그러면 들어봐봐. 그러면 부피가 빵빵해지는데 세포벽 때문에 그 이상은 빵빵해지진 않아. 그래서 그걸 부르는 또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팽윤 상태라고 그래요. 윤 상태. 팽수 말고 팽윤 상태. 그러면 언제까지? 세포벽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최대 팽윤 상태라고 그래요.
세포벽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그래서 못 버티는 건 아니야. 세포벽은 셀룰로스 성분이라서 굉장히 단단해, 견고해. 야 봐봐, 너희 세포벽 성분 느껴보지 않았냐? 고춧가루 똥구멍으로 나와 안 나와? 똥구멍으로 나오잖아. 야 솔직히 엽떡 먹고 떡볶이 먹고 고춧가루 똥에서 봤어 안 봤어? 다 똥으로 나오든? 분해자는데 참외씨 그 다음에 그 뭐야 샐러리 이런 것들 잘 안 된다고. 어쨌든간 섬유소는 굉장히 강한 성분이라 버티는 힘이 굉장히 약해서 최대 팽육 상태까지 버티고 터지지 않아요. 그럼 부르는 명칭 팽육 상태.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숫자로 파악하면 조금 더 쉽지 않냐? 아니면 말고? 자 그럼 이거야. 유입량과 유출량, 즉 등장액 상태를 숫자 1이라고 했을 때, 숫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부피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쭈그러들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0. 몇이 되는 거야. 1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커졌다면은 1. 몇이 되는 거야. 숫자로 조금 부피 변화를 상태를 살펴보면 되는 거지. 선생님. 응? 근데 평균 상태에서 응. 세포벽이 부풀긴 하는데 그치. 부풀 수 있을 만큼만. 그치. 그만큼만. 안 부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1. 몇 이렇게 이 정도. 시험에서 그림 같은 거 나올 때 구분할 수 있어요? 응, 구분할 수 있어. 근데 북한고 전원도 넣었을 때 터지잖아요. 다시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아, 완전히 다. 어쨌든 물에 담겨 있으니까. 물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쪼그라들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기능을 못 해. 어떻게 기능 못 해? 아, 이거는 생명체에서 실험하는 거 아니고 인비트로 바깥에서 생체 외부에서.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야. 시험 대비용으로 이 그림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여기를 가, 여기를 나, 여기를 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에서는 물의 이동이 없다. 맞아 틀려? 네, 저요. 유입 유출량이 같을 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가와 같은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아니죠. 원형질 분리가 아니라 용혈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에서는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은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또 한번 해보면 가, 나, 다 똑같이 해볼게. 이번엔 식물세포야. 가와 같은 현상을 원형질 분리를 한다. 아니에요. 아니죠. 팽년 상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물의 이동이 없다. X. 아니죠. 유출량이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쉽죠? 머리 기대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농도 동물세포를 우리 몸으로도 많이 느껴본 게 있는데 뭐냐면 사탕을 먹었어 내가. 근데 한쪽 볼에만 먹은 거야. 그럼 나중에 볼이 약간 혀로 만져보면 꼬끌꼬끌 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논리고요. 또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오래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럼 이거 농도에 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훨씬 더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요? 때까지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내용 넘어가도 되죠?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 값으로 나오면 예를 이런 거야. 숫자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람수로 비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저농도 고농도를 안 알려주고 그림으로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숫자로 비교를 하거나 그람수로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럼 그람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겠지. 네. 그럼 그람수가 늘어났다고 물이 들어왔다는 거겠지.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저농도인지 고농도인지 맞춰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문장을 해줬어요. 부피 변화가 없다. 이건 부피가 줄어들었다. 여기는 부피가 커졌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저농도인지 고농도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진 잘 들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계란. 우리 어제 수상한 생선에서 계란 봤죠? 네? 안 봤는데. 그럼 오늘 볼 거야. 그럼 이거 자 생각해봐. 자, 계란을 식초에 담갔어. 그러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식초에 계란 껍데기만 넣고 세포막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세포막만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삼투 현상이 관찰이 잘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용액을 넣기 전에 계란을 똑같은 것들을 구해서 둘 다 70. 아이고 너무 크다 숫자가. 자, 잘 생각해봐. 문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자, 70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증류수에 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에 담갔다는 거죠. 그러면 저농도에 담갔다는 거로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10% 소금물 일반적으로
10%는요, 우리 사람 생명체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농도야. 그러면 얘는 고농도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저농도의 계란을 담갔어. 그러면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출량이 많아요? 유입량이 많아요? 유입량이 많겠죠. 유입량이. 저에서 고. 항상 기억해. 저고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요. 이거 헷갈려. 많이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꼭 적어놓고 문제 풀어. 저고리 적어놓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유입량이 많아. 그럼 그람 수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그람 수가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2kg가 됐다면 플러스 2g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소금물에 담갔어요. 그럼 유입량, 유출량 비교하면 유출량이 더 많겠죠? 예. 그러면 그람 수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든다. 이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68 정도. 그러면 마이너스 2g이 감소하는 거지. 이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부피 변화를 줄 수도 있어. 부피 변화까지 한다면 등장액일 때 1이다. 그러면 전온도에 담그면 물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1점 몇이 되는 거야. 고농도에 담그면 0점 몇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야. 부피가 커진다, 감소한다, 이런 것도. 커진다의 반대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단답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뭐라 하게 하면은, 삼투라고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등장해, 고장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힘내라. 등장액이요? 갑자기? 등장액 저장에, 등장에, 고장에 어느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지. 고장액이 고농도. 고장에 고농도. 문장에서 박영이가 물어본 게 이거구나. 저장액이라고도 하고요. 고장액. 그렇고 너희는 낯설 수 있겠군. 그럴 수 있겠다. 저농도를 저장액, 고농도를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나는 되게 익숙한데 너희는 낯설 수 있겠다. 다경이 중요한 포인트를 줬구만. 이래서 애들이 생명과학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혹시라도 캡처한 애 있을까봐 아무도 안 하더만.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교과서 그림 볼게요. 이미 다 배운 것들이요. 자, 먼저 사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파니까 양파 봅시다. 첫 번째. 같으니까 유입 유출량이 같아요. 부피는 없습니다. 자, 농도가 높은 것. 소금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유출량이 많아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요. 그래서 노란 펜이 있다면 이렇게 유출량이 많습니다. 유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형질 분리. 등장액에서는 부피 변화 없는 거고.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에서는 유입량이 많겠죠. 그래서 유입량이 많아요. 유출량보다. 그래서 이때를 팽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등장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너비가 더 빵빵해졌잖아요. 이렇게. 더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팽용 상태까지만 부풀 수 있다. 그래서 팽팽해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다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 자, 문단에서 보면요. 식물세포인 양파세포를 용도가 낮은 곳에서 넣으면 부피가 커진다.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으면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그 다음에 결과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분이 시들어버린 까닭을 보자. 식물에다가 소금물을 줬어. 대박. 그러면 계속 줬어. 시간 지나면 따라. 그러면 당연히 식물에서
그거에 잡혀서요. 밖으로 토양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비료도 많이.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빈번한 게 같은 원리가 뭐냐면 소금물이라는 게 농도가 고농도를 넣었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런 비슷한 행동을 은근히 많이 하는 게요. 진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거름 주는 거야. 아. 그래서 거름을 뿌리 바로 밑에다 두거나 거름 주고 나서 물 안 줬을 때는 오히려 토양으로 식물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죽어요. 원래는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거름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흔히 초보 집사들이 많이 식물 집사들이라잖아요. 요즘은 그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야. 이때 물을 이빠시 주면 돼. 너무 완전히 망가지면 이제 복귀가 안 돼. 원상 복귀가 안 돼. 보내줘야 돼. 바닷물 먹으면 그치 내 몸에서 탈수 현상이 엄청나게 거지. 탈수.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은 먹으면 안 돼. 자 내용 넘어가요. 거기서 오줌 싸는데. 오줌은 싸도 돼. 바닷물. 자 적혀 읽어볼게요. 똑같아. 등장행에서는 유입 유출량이 같아요. 유입 유출량이 같다. 그래서 부피가 변하지 않아. 자 농도가 높으면은 유출량이 많은 거야. 저고리 항상 기억하세요. 저고리. 그래서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자 이번에 농도가 낮으면 유입량이 많은 거야. 유입량이. 그래서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터지는 걸 요면현상이라고 합니다. 터지다니. 왠지 나올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똑같이 농도가 낮은 것에서는 세포막이 터질 수 있다. 부피가 커져요. 그다음에 농도가 높으면 쭈그러든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식품 보존에도 이용을 합니다. 보통 설탕을 넣거나 소금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명칭을 무슨 과일청, 이건 무슨 장아찌로 쓰이죠. 그래서 매실청, 매실장아찌 같은 원리야. 어쨌든가 농도를 높게 보관을 하면은 미생물들도 수분을 잃어서 죽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나 너무 신기한 게 쌤이 한때 약간 빠져가지고 매실청도 담고 매실장아찌도 담갔거든요. 근데 이만큼 몰래 담잖아. 먹다 먹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절반 있어. 와. 근데 3년이 지났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매실장아찌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책상 색깔이랑 지금도 똑같아. 네? 왜냐면 매실은 살균 효과도 있거든. 그래서 안 썩어. 그리고 심지어 콜라보레이션. 아삭아삭거려. 그래서 진짜 안쪽은 그러니까 속살은 여러분 책상 색깔이고 겉에 껍질은 아직도 그 여러분 의자 색깔이야. 갈색. 그래서 너무 신선해. 색깔이요? 근데 너무 신선하니까 조금 3년이나 됐는데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와 대단한 녀석. 대단한 녀석이야. 살균 효과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과도했다. 다음 시간 이거 하면서 할게요. 끝.